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의 옆 동네, 옆 마을이죠. 그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지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지스님께 제가 좀 궁금한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든 발걸음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함께 해주실 그 결심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저는 엄격히 얘기하면은 이제 원베일리의 조합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밝혀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그 조합장이나 이제 그 어떤 반대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되게 시비를 거는데 이제 너는 조합원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남들이 들으면은 내가 뭐 조합원하고 사돈의 팔촌 같은 그런 관계인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조합원은 저희 바로 직계 저희 아버님이 조합원이시고 저는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40년을 가까이 같이 그 원베일리가 생겨나기 전에 신반포 3차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은 조합원 가족이죠. 여러 가지 원베일리에서 굉장히 그 어떤 부당하고 위법적인 일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를 좀 한두 번 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많이 이제 좀 지적을 했고 또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뭐 고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몇 건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원베일리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좀 했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김영일 조합장님에게 저도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상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단지의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 상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원베일리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장님이 어떤 입장이 뭔지도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저도 또 어떤 그 우리 원베일리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최종화 변호사님의 간곡한 청도 이제 있었죠. 예, 부끄럽습니다. 사실 PT 수첩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원베일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 모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배경사실로서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가 몇 개의 단지가 이제 합쳐진 조합인가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원베일리라고 하는 그 조합은 통합조합이라고 하죠. 예. 2015년도에 이제 신반포 3차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결성이 제일 처음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아파트와 경남 상가 쪽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좀 3차 아파트 쪽에 조금 이제 그 외곽 쪽에 붙어 있는 23차 아파트가 있었고, 더 외곽 쪽에 이제 우정 에쉐르 아파트가 있었죠. 경남 쪽하고 우리 한신 3차 쪽 제일 외곽 큰 길가 쪽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재건축을 할 때 같이 하자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통합을 하는 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죠. 아무래도 좀 하나의 좀 통일성 있고 규모 있게 나가면은 이제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근데 아무튼지간에 원베일리 단지가 통합 재건축 방향으로 가는 거는 큰 틀에서는 큰 맥락에서는 좀 맞는 얘기긴 했어요. 예, 굉장히 막 어떤 막 모자이크식의 어떤 막 단지가 조성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짜임새 있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좋았죠. 그 통합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인위적이었죠. 인위적이고 그래서 어떤 조합원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됐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그맣게 시작된 어떤 작은 어떤 그 불협화음,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문제,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개통적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 이런 게 나오면서 원베일리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아마 2020년도서부터 그 모델하우스가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원베일리 조합원들이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재건축 시작할 때 보여줬던 어떤 그런 그림들하고 틀리지 않느냐. 수준이 낮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이긴 하지만은
꽤 상당한 많은 수의 조합원분들이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을 표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뭐 했는데도 왜 이렇게 되고 왜 그림이 틀려졌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파악이 되고 포착이 되고 해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 그러니까 착공, 그 건물이 올라가면 사실 구분능선 넘은 거거든요. 자, 지금 원베일리는 지금 건물이 한창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지금 원베일리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원베일리에서 잡음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그 전체 사업비, 시공비를 더 올려달라는, 증액해달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닌데 창호 문제 같은 거는 뭐 PD 수첩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연결점이 되게 많아요. 어느 하나하나가 딱 분리돼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연결이 된 거거든요. 제가 원베일리에서도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공사비만 자꾸 우리가 시공사만 잡들이해서 공사비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공사비뿐만 아니라 설계비라든지 각종 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공사비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뭐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고 뭐 이상하게 흘러간 돈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원베일리가 사실은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그 흔한 스카이 라운지가 없어요. 지금 뭐냐면 한강변 쪽에 있는 뭐 아파트 그쪽에다가 스카이 브릿지를 이렇게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 하나 해놓고서는 여기에다가 무슨 뭐 의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북카페로 해서 이게 스카이 라운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조합에서는 그냥 단적인 예죠. 지금 스카이 라운지 같은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왜 우리가 스카이 라운지도 날아가고 뭐 이런 것들에 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로 딱 설명을 뭐 요게 문제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 뭐 제가 뭐 재건축 조합 뭐 조합장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은 원칙에 충실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즉 뭐냐면 형식과 실질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조합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개통적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조합원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무관심 또는 내지는 이기심 때문에 서로의 입장들이 갈리면서 전반적으로 모두가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되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원베일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한영기 씨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옆 동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원베일리와 신반포 2차는 그 한영기 씨의 개입, 이런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그 홀홀 단신으로 지금 한영기 씨와 소송을 벌이고 싸우려고 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계신 우리 이제 이지스님을 모시고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업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신반포 2차가 신통기획 선정되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반대파 분들이 그 서울시에다가 민원을 쳤어요. 마치 많은 조합원분들이 신통기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주장, 어떤 민원 내용의 당부 판단을 차치하고 일단은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한 다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미 동의서 그 진구 절차는 거쳤지만 다시 한번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의사를 물어라. 지금 선정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민원 때문에 이런 괜히 그 절차의 반복과 그 시간 낭비가 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싸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를 뭔가 표방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말하는 그 정당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이제 신통으로 가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17% 증가로다가 이제 세대수 증가를 올렸는데 30%이 기존 이제 신속통합기획팀이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지금 터무니없이 올라 있어서 하락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조합이건 그 재건축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놓으면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세대수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가 만족스러운 조합부터 상당히 승인을 빨리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7%에서 30%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22평, 25평이 1572세대 중에서 624세대 40%나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그 주위의 신반포 지역에서는 소형 평형수가 원래부터 많은 아파트다 보니까 거기서 증가 부분이 어디가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소형 평형으로 또 늘어나다 보니까 22평은 뭐 지금 현재 그 130% 증가에 300% 용적률에 맞추다 보니까 22평은 24평으로 25평은 뭐 28평 예를 들어서 30평은 30 이런 소형 평수들의 평형 증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이게 불만이 된 거예요. 닭장 아파트에 대한 예, 그래서 다 닭장 아파트가 된다. 거기에 임대하고 일반 분양도 다 소형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계획이지, 서울시하고 계획이지 실질적으로는 아직 그 확정된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아파트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우리 반대 민원인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쏟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22평이 뭐 반드시 24평밖에 못 간다. 이거는 지금 한영희 씨와 그 조정이라는 반대 세력들이 계속 이거를 그 소형평수 단지 분들한테 계속 그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그게 완전히 확정된 것처럼 22평이 뭐 28평, 30평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좌절을 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마치 이게 결정된 것처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계획은 신통해서 일단 그냥 제안으로서 계획으로서 이렇게 130% 맞췄을 때 이렇게 나온 거를 6개 평형으로만 지금 맞춰서 그냥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평형이 바뀌어지고 또 30% 증가를 협의해서 또 우리가 2차적으로 다시 또 조사를 했지만 반포 지역 정확하게 조사를 하니까 120% 증가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 어필을 할 거고 지금 저희가 시유지, 구유지 땅도 지금 상당히 붙어 있어서 서울시나 서초구 입장에서는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도 없는 토지들이 또 발견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려 1,500평이나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최대한으로 단 한 평이라도 조합원님들 대지집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조합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2평, 24평, 25평, 28평밖에 못 간다? 이거는 그 반대 세력들이 정말 조합원님들을 갖다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 현 조합을 갖다가 와해시키려고 그러는 작전의 그 감원이설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조합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평수, 평형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건축심의 근처에도 못 간 사업 단계에서는 논할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서울시하고의 끊임없는 협의 그리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그래서 결국에는 관리처분까지 가야지만 뭔가 이게 뭔가 정해지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인 것 같아요. 그럴싸하니까 이거를 먹잇감 삼아가지고 물고 뜯으면은 사람들이 뭔가 호응하고 이렇게 뭔가 지지해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원베일리에서는 한영기 씨가 집행부를 어떻게 장악하게 된 건가요? 일단은 2015년도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 그때 이제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이제 그 한영기
뭐 경남 추진위원회 뭐 최상진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구글에서도 지금 아마 검색이 될 텐데 한영기 씨가 이제 그 어떤 분을 이제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헤드락을 거는 예, 헤드락 장면이 한 번 나왔었는데 신반포 3차가 조합이 결성이 되고 나서 경남 아파트의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뭐 그랬어요.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그때는 경남 아파트는 추진위 단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한영기 씨를 중심으로 해서 뭐 몇몇 분들이 통합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뭐 가칭 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 추진위원회의 그 추진위원장님이 이 혼동하지 마라. 이 통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이게 뭐 관청에서 인가받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단체니까는 우리 정통성이 있는 거는 우리 경남 아파트 추진위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플랜카드 같은 거를 걸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한영기 씨를 중심으로 하는 그거를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플랜카드를 걸어서.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헤드락 건 거죠. 이제 항의한다고 하면서. 일단은 나는 그분이 굉장히 좀 놀라운 게 PD 수첩에도 나왔지만은 일단은 경남 추진위원회 그 추진위원장이었던 최상진 그 씨를 갖다가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폭력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미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와서 그렇게 폭력을 좀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고 일단은 저는 이분이 이제 어떤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상대방들에게 대해서 공포감을 좀 심어주는 그런 뭔가 이제 어떤 특정 뭐 그 업체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인다든지 아니면 뭐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는 뭐 주먹을 뭐 휘두른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굉장히 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위축이 됩니다. 와서 폭력 행사하고 반포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점잖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저 사람이 뭔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느낌을 딱 받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이 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시죠. 한영기 씨는. 그래서 우리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해서 경남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와해가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제 우리 원베일리에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변호사비 횡령 부분으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간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원베일리에 다 이렇게 적을 두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추진위원회 당시에 경남 추진위원회 분들이 이제 최상진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떤 그 한영기 씨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됐었나 봐요. 그분들은 굉장히 어떤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해서 추진위원회 뭐 이런 데서 끌어내리고 뭐 이런 활동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조합에 이제 임원으로 나중에 되신 분들이 그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뭐 명예훼손하고 했었나 봐요.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형사 고소가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그때 들어간 법무 비용, 변호사비를 덜컥 조합 돈으로 닦아 쓴 거죠. 그 조합 돈으로 닦아 쓰고 심지어 그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어요. 손해배상하라고, 위자료 내라고. 그분의 이제 민사소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가해자들은 이제 배상금 뭐 700인가 800인가 내라고. 심지어 그 돈조차도 조합 돈으로 냈죠. 제가 이거를, 하여튼 되게 이상해서, 제가 참 이상해가지고는 조합에 있었던 문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문기사도 다 스크랩을 하고, 다 찾아봤어요. 진짜로 그 금전출납부 한 줄 한 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고발을 했고, 최근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죠. 그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신 분이 뭐 한영기 씨는 아니에요. 한영기 씨는 아니고 지금 현 조합 임원이십니다. 우리 원베일리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베일리 조합이 이제 결성이 될 때 보면 그런 뭐 명예훼손을 하고 뭐 폭행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이렇게 왜곡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2차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리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입장 차이가 다들 틀릴 겁니다. 제가 이제 2차 분들 쪽 분들 얘기만 들어봐도 한강변에 보이는 분들의 입장과 한강변 아닌 쪽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 또 틀리고, 또 뭐 저층에 계신 분들, 고층에 계신 분들, 중층에 계신 분들의 또 입장이 틀리고, 이건 원베일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막 엇갈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조합을 결성을 해서 막 사업을 막 쫙 밀고 나가려면은 힘들죠. 한영기 씨가 어떤 나타나서 그런 거를 쫙 아울러서 가는 거는 좋은데, 그 아우르는 방법이 이제 뭐 어떤 뭐 폭력을 쓴다라든지, 뭐 PD 수첩에도 나왔잖아요. 뭐 자꾸 뭐 딴지 거는 사람 있으면 조합은 제명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아까 전에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식과 실질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 변호사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가령 이제 조합장은 조합장대로 앉아 있는데 실제로 어떤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책임의 문제도 또 발생하게 되고, 왜? 자기가 실질적으로 뭐 누구 말 듣고 했는데 강력하게 막 얘기를 해서, 근데 책임은 뭐 이제 뭐 자기가 지고, 자기는 뭐 이렇게 영향력 행사한 사람은 자기가 타이틀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 안 지고, 또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어떤 조합의 개통적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떤 뭐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라든지 뭐 C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과연 이제 그 조합장 말을 잘 들을까? 현실에 있어서. 아니면은 뭐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누군가의 말을 더 잘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겠죠. 그래요. 이게 좀 약간 우리 김영일 조합장님이 들으시면은 조금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가령 한영기 씨하고의 뭐 고문 계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아마 한영기 씨가 분명히 그런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체결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셨을 거예요. 별 문제 없을 거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는 김영일 조합장님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원베일리도 그렇고 2차 분들도 그렇고 다들 한영기 씨 들어오면 다 잘 될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고문계약에 문제가 되니까 사실 계약 당사자는 한영기 씨하고 김영일 조합이었고, 그거 조합장님으로 김영일 조합장님이 계신 거였는데, 문제가 돼서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는 김영일 조합장님이 책임을 지고, 한영기 씨는 저는 계약 체결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부 사정은, 그러면서 싹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합, 이 방송을 보는 다른 조합장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서 그때 김영일 조합장님이 한영기 씨랑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되고, 그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저는 김영일 조합장님을 사실은 좀 다시 보게 된 것도 있어요. 아, 이분이 그냥 이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근데 물론 뭐 초반에 한영기 씨하고 얽혔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뭐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조정현에 계신 분들, 우리 한영기 씨 고문으로 앉힌 이유하고 비슷한 걸 거예요. 이분이 들어와야지 뭐 일이 해결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다들? 네, 그렇죠.